테슬라 난리 났다. 시장은 환호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짐작이 될 겁니다. 야, 진짜 난리가 났다건 생각. 이거 한번 보세요. 테슬라 주가입니다. 10월 24일이에요. 예, 지금 260.48달러잖아요. 사람들이 260.48달러가 됐다고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저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루 만에 21.92%가 올라갔으니까. 21.92%. 야, 장난 아니죠? 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만큼 테슬라 주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왜 많이 올라갔을까요? 실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말 그대로 실적만이 결국 시장을 제패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올라가는 게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3분기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4% 늘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엄청나게 놀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야, 2024년 3분기가요. 지금 2024년 2분기에 14억 7,800만 달러였는데 3분기가 21억 6,700만 달러입니다. 순이익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2분기가 255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3분기는 251억 8,200만 달러로 약간 줄기는 했어요. 그러나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까지 올라갔으니 뭐 폭등할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은 환호한 거예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6이 올라서 138.84가 올랐거든요. 18,415.49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21이 올랐고요. 12.44가 올라서 5,809.86으로 마감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죠? 그렇지만 다우산업은 조금 떨어졌어요. 0.33% 떨어졌고요. 140.59가 빠져서 42,374.3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주가는 쭉 올라갔지만 블루칩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소형 주식들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데는 아마 오락가락하는 경제 지표도 한몫을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환호하면서 올라간 것은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어떤 주식들은 다 올라가고 또 대형주 중심의 주식들도 올라갔는데 이게 블루칩 중심의 주식들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표의 어떤 오락가락 대혼란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당장 좋은 지표는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월 19일 주에는 22만 7천 개라는 겁니다. 줄어들었잖아요. 10월 12일에는 24만 2천 개였는데 22만 7천 개니까. 게다가 4주 이동평균 보다가 23만 8,500개보다도 줄었습니다. 실업수당을 적게 탄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이야기고 또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55.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의 기준선에서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는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야기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제조업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9월에 47.3에서 10월에 47.8까지 올라갔으나 여전히 50 미칩니다. 제조업은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제조업 상황이 안 좋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제조업 구매 관련자 지수나 서비스업 구매 관련자 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거든요. 제조업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타격을 받는 것은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블루칩 중심의 기업들은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그것도 작동을 해서 블루칩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반도체는 오늘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테슬라도 그렇지만 종목별로 보더라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57.61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약간 올라갔지만 올라갔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0.51%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상황이 됐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이게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반도체 주가하고 비슷하게 0.61% 올라가서 140.4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도 이렇게 왔다 갔다 미세하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또 모를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빠진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라는 게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주가 230.57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0.082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10월 21일 236.48달러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 많이 빠지고 있죠. LG이노텍 같은 경우. LG이노텍이 사실 애플 주가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LG이노텍 주가가 지금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는 IT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아마 애플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져가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는 않을까 싶어요. IT 쪽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금리가 발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국채금리가 발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시장에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또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도 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